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을 동시에 우승하면서 트래블을 달성하고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와 UEFA 슈퍼컵,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3관왕을 달성했던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에도 초반까지는 상당한 호조를 보이면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맨체스터 시티는 EFL 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 하스퍼와의 경기 패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연패를 거듭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고, 어젯밤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또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공식전 12경기 동안 1승 2무 9패라는 정말 역사상 최악의 부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 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2골을 허용하면서 충격적인 역전 패배를 당해버리는 정말 라이벌전에서 최악의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11경기 동안 1승만을 거두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기세로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9라운드까지 7승 2무 0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3경기 동안 2승 1무라는 좋은 성적과 함께 역시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클럽이었는데요. 하지만 잘나가던 EFL 카라바오컵 4라운드 토트넘 하스퍼와의 경기 1대2 패배를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AFC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2 패배로 2연패,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4차전 스포팅 CP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1대4로 대참패를 당하면서 3연패,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브라이튼 오브 엘비온 원정에서는 또다시 1대2로 패배하면서 4연패, 토트넘 하스퍼와의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는 무려 0대4로 대참패를 당하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공식전 5연패라는 충격적인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페노르트에게 3대0으로 이기다가 3골을 먹고 비기면서 1무 5패째를 기록했고, 이어진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영혼까지 털리는 경기력으로 0대2 완패를 당하면서 1무 6패를 기록, 이 다음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는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1승 1무 6패로 연패 끝 첫 승을 따냈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이어진 리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다시 무승부를 거두면서 1승 2무 6패째를 기록하게 됐고, 이어진 유벤투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10경기 동안 1승 2무 7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 지난주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 경기에서는 후반 막판에 2골을 허용해 1대2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1승 2무 8패째를 기록하게 되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무려 11경기 동안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기 때문에 리그 순위는 1위에서 5위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하필이면 또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원정 경기라는 쉽지 않은 경기를 치러야만 했는데, 하필이면 아스톤빌라전을 앞두고 에데르슨 골키퍼와 후뱅 디아스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경기를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불안한 상황은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 초반부터 수비진의 호로쇼와 함께 아스톤빌라에게 내리 2골을 내주면서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후반 막판에 필 포든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이번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결국 1대2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최근 12경기에서 1승 2무 9패라는 역대 최악의 부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리그 6위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간당간당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BBC에서는 최근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권 수준의 축구를 하고 있다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등권 팀의 상태에 있으며 이런 상황이 끝날 조짐은 거의 안 보인다. 토요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최근 8경기 성적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사우스햄튼을 제외하고는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다.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에 있는 사우스햄튼은 지난 8경기에서 1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승점 4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허우적거리는 챔피언과 같은 기록이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만 유리치를 신인 감독으로 임명한 사우스햄튼이 일요일에 풀럼과의 경기에서 최소 승점 1점이라도 따낸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지난 일요일에 게리 오닐 감독을 경질하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임명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조차도 같은 기간 동안 한 경기 더 적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보다 2배의 승점을 기록했다. 에데르송, 네이선 아케, 후벤 디아스가 부상을 당하고 빌라파크에서의 패배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중원의 핵심인 로드리가 장기적으로 이탈하면서 어느정도 감안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혹독한 통계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버밍엄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경기에서의 성과에 만족했지만 우승 경쟁에서 더욱 멀어졌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별로 없다. 그는 빌라파크에서 반쯤 몸이 불편한
마누엘 아칸지와 존 스톤스를 투입해야 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설명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요시코 그바르디올이 경기 시작 20초 만에 존 듀란에게 황금의 기회를 선사하면서 저지른 실수나 1억 파운드짜리 선수인 잭 그릴리시가 다시 한번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부상, 정신적 피로 또는 단순히 팀의 수명이 다한 것 등 맨체스터 시티의 부진에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지난 시즌 4연패를 달성한 그들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기자회견에서 그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터치라인에서 보여준 좌절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해결책은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센터백이 단 한 명뿐인데 이건 힘들다. 우린 다음 경기에서 또 시도할 것이다. 또 다른 기회이고 우리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축구는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다. 많은 작은 요소들이 있다. 지난 시즌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했지만 여기 와서 졌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난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엄청난 자부심과 그것을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만간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스톤빌라의 감독인 우나이 에메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약점을 강조하며 아스톤빌라가 어웨이 팀의 믿음 부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평소보다 자신감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그는 말했다. 후반전은 달랐다. 우리는 우위를 점했고 골을 넣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전반전보다 더 나쁜 기분을 느꼈다. 라면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의 최근 폼은 거의 강등권 수준이라는 호평을 남기면서 엄청난 비난을 보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금의 좋지 못한 상황이 스쿼드의 부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부진을 끝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맨체스터 시티로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4위 자리도 지키기 힘들어진 지금의 상황은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빠진 팀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시티가 이기지 못하고 골을 넣지 못하고 실점을 멈출 수 없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나가야 할 거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새로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팀은 끝났다. 훌륭한 댄서는 언제 무대를 떠나야 할지를 안다. 분명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은 상대팀에 의해 철저히 연구되었고 그의 선수들에 대한 태도는 바뀌어서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선수들이 지쳐 보인다. 나는 상황이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팀은 강렬함이 부족했고 창의성이 전혀 없다. 모두가 지쳐 보인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고통을 느꼈다. 질문에 답하는 동안 그는 에너지가 없었다. 펩은 우울증에 빠져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전체보다 2배나 많은 패배를 기록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2020-21 시즌에 6패를 기록한 이후로 지금처럼 많은 경기에서 진 적이 없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이 팀이 이렇게 심하게 고전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다. 부상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의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대체 선수를 몇 명 데려올 수 있을 텐데 필포드는 팀에서 나가야 돼. 그가 오늘 골을 넣었는지는 상관없어. 그는 이번 시즌 내내 최악의 선수였다. 맨체스터 시티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광경이었다. 이제 그것은 패턴이 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웃기지도 않다.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펩을 해고해라. 미래 선수들을 팔아치우는 게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건 다 펩 때문이다. 로메오 라비아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를 위해 선발로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콜 파머, 제이든 산초, 모건 로저스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선수들이 더 이상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원하지 않는 건지 갑작스러운 성적 부진은 걱정스럽다.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톤빌라에게 또 다른 참패를 당하면서 위기가 심화되었다. 존 듀란과 모건 로저스의 골로 필포든이 늦게 골을 넣었지만 이는 별로 위안이 되지 못했다. 우리 주장은 어디 있지? 그는 수치스러운 놈이야. 그는 완장을 차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터널로 내려가는 첫 번째 사람이야. 7경기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벤치에 앉아야 하고 주장직을 박탈당하고 팔려야 해. 그가 다시 나와서 우리가 졌어 등등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분노들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맨체스터 시티로서는 팀의 부상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맨체스터 시티가 향후에 있을 경기에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